이차성 비만, 즉 질환 때문에 비만이 생기는 원인 중 하나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입니다.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초음파에서 다낭성 난소가 보이는 것만으로 진단이 되지 않는데요. 오늘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진단, 그리고 다낭성 난소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차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인한 비만, 그리고 대사질환의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도비만 의사 다이어트하는 닥터 다닥유연입니다. 오늘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2차성 비만의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2차성 비만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비만이 그냥 일반적인 비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질환의 증상으로 비만이 생긴 경우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학생 때 처음에 2차성 비만에 대해서 배울 때는 차라리 2차성 비만이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 질환을 치료를 하고 나면 알아서 비만이 뿅 하고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게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은 2차성 비만의 경우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결국 체중 관리는 직접 해야 되고 2차성 비만에서 대부분이 체중이 증가를 하면 질환의 관리가 잘 안 돼서 일반적인 비만에 비해서 훨씬 더 엄격하게 질환을 관리하고 내 체중을 관리하고 생활 습관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다낭성 난소 증후군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인슐린 저항성과 대사질환과 연관되어 체중이 증가하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체중 증가를 열심히 관리해서 노력하지 않으면은 질환 자체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인한 여러 가지 다른 증상들 그리고 그런 증상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중년으로 이어가면서 나타나는 대사질환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위험성이 급격하게 증가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치료 자체가 비만의 치료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운동, 식이, 생활 습관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약물 치료 그리고 비만 대사 수술을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그 악순환의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결국 불임, 무배란, 비만과 함께 동반이 된 경우에 특히 그냥 비만 말고 고도 비만, 초고도 비만과 동반된 경우에는 이제 임신을 위해서라도 비만 대사 수술을 선택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고도 비만 대사 수술에 대해서 김용진 교수님과 함께 인터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때 교수님도 그 같은 BMI라도 같은 체질량 지수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비만 대사수술을 권하는 분들의 모아서 세 가지로 정리를 했을 때 일단 첫 번째 수면 무호흡증, 두 번째 당뇨, 그리고 무배란 혹은 불임으로 나타나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세 가지를 꼽으셨어요. 그만큼 결국에는 단순히 체중 증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로 인해서 대사질환, 장기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혈관계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인지 그리고 다른 위험 요인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어떻게 진단을 할까요?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초음파 검사하면 다 진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초음파 검사만으로 진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소견 중에서 두 가지가 해당이 될 때 저희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배란장애가 있어야 됩니다. 배란장애라는 것은 결국 생리와 연관된 것으로 무월경이나 희발월경, 저희가 주기가 35일 이상인 경우에 희발월경이라고 하는데요. 무배란으로 인해서 혹은 그 희발월경, 무월경이 있는 경우 일단 첫 번째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조건으로는 고안드로겐 혈증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고안드로겐 혈증은 당연히 피 검사를 통해서 혈액 검사, 혈액 내 호르몬 수치 검사로도
확인이 되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임상적인 증상으로 예를 들어 여드름이 많다거나 혹은 털이 남성들이 주로 나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런 안드로겐으로 인해서 자극되는 부위에 털이 많이 난다거나 혹은 남성형 탈모가 나타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임상의학적인 증상으로 만일 고안드로겐 혈증이 보인다고 하면 그거는 혈액 검사 없이 두 번째 조건에 해당되는 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건이 앞서 말씀드렸던 결국 다낭성 난소 초음파 소견 혹은 그냥 영상학적 소견이 나오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난소는 분비 기관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낭포라는 게 형성이 돼서 난자를 배출을 하고 그런 과정 자체를 통해서 낭포가 보일 수는 있는데 이 기준점이 보통 2에서 8mm 정도 되는 낭포가 한 화면 안에서 10개 이상 보인다고 하면 다낭성 난소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소견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두 가지가 해당이 된다고 하면 다낭성 난소로 난소 증후군으로 판단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추적 관찰과 그리고 증상에 따른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낭성 난소 소견만 예를 들어 건강검진에서 확인이 되셨다고 해서 나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인가 보다 생각하고 넘어가실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질환이 맞습니다. 다낭성 난소는 질환이 아닙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증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임 혹은 무월경, 아까 말씀드렸던 고안드로겐 혈증으로 인한 털의 이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드름이 과다하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다낭성 난소만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분명 가임기 때는 저희가 월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임신 같은 부분을 조금 더 중요시 여기게 되지만 이제 40대, 50대 중년으로 넘어가면서는 저희가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대사성 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그거에서부터 이어지는 심혈관계 질환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경우는 그런 장기적인 합병증의 가능성도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에 비해 다낭성 난소는 장기적인 합병증, 단기적인 합병증 전혀 없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은 분명히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도 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완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병원에 가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완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병원에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임신이 필요하시거나 혹은 저희가 무배란으로 인해서 혹은 희발월경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여성암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월경을 하도록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는 특히 이제 가임기에는 아무래도 임신이나 아니면 월경 자체에 대해서 우려가 더 크지만 그 이후로는 대사성 질환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 트리오가 슬슬 내 몸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빠른 시기에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확인 및 조기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 내가 임신을 원하고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임신이 잘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비만 대사 수술 역시도 임신이 잘 안 되시던 분들에게 임신이 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그런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서 이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개선을 이룰 수 있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드리지만 일단 다낭성 난소 소견이 보였다고 해서 내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하더라도 완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방치를 할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마도 저 학생 때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종종 있으실 것 같아요. 2차성 비만이라고 하면은 다른 원인 때문에 비만이 있는 거라서 이 2차성 비만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 원인을 치료하면 비만이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희망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학생 때
느꼈던 것처럼 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차성 비만이라고 하더라도 치료 방법이 다른 게 보통 있지는 않아요. 결국 내가 건강을 관리하는 수밖에 없고 기본적인 식이생활 습관과 함께 그거와 함께 필요하다고 하면 약물 치료와 수술 치료까지 진행하시게 되는 게 2차성 비만입니다. 똑같아요. 1차성 비만이랑. 속상하지만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이제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 내 건강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도비만 의사 다이어트하는 닥터 다다규현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건강합시다.